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중요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나르시시스트가 어떤 유형의 여성을 찾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사람이 있지 않나요? 처음에는 완벽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게 되는 사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나르시시스트의 교묘한 전술을 완전히 이해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소중한 삶과 재산을 지키는 방법을 알게 될 거라는 점입니다. 나르시시스트의 본질, 영적 관점에서 바라보기. 우선 나르시시스트를 단순한 심리적 문제로만 봐서는 안 됩니다.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나르시시스트는 악마적 에너지를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들의 내면에는 실제로 자신만의 에너지나 감정이 없다는 겁니다. 마치 빈 껍데기 같은 상태죠. 그래서 나르시시스트는 치료가 불가능합니다. 이건 심리 상담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영적인 문제이자 에너지의 문제이거든요. 나르시시스트는 생존을 위해 끊임없이 타인의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합니다. 정말 뱀파이어와 똑같아요. 그래서 절대 혼자 있을 수 없어요. 항상 누군가가 있어야 하고 그 누군가로부터 에너지를 빨아들여야만 살 수 있거든요. 이런 이유로 나르시시스트 주변에는 항상 여성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들이 찾는 여성들이 두 가지 완전히 다른 유형이라는 점이에요. 나르시시스트가 타겟으로 삼는 두 가지 여성 유형. 오늘 영상에서는 나르시시스트들이 사용하는 전문 용어들을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대상이란 나르시시스트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주된 에너지와 자원을 얻으려는 핵심 타겟을 의미합니다. 주로 경제적으로 성공한 여성들이 이에 해당해요. 그림자 대상은 나르시시스트가 숨겨두고 자신의 어두운 본성을 드러내는 상대로 마치 그림자처럼 은밀하게 관계를 유지하는 여성을 뜻합니다. 전이 대상은 나르시시스트가 1차적 대상에서 그림자 대상으로 또는 그 반대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임시적으로 이용하는 여성들을 말해요. 나르시시스트는 크게 두 가지 완전히 다른 유형의 여성들을 이용합니다. 첫 번째 유형은 나르시시스트가 마음대로 대하고 부려도 되는 가정부나 하녀처럼 대우하는 편한 장난감 또는 숨겨둔 여성들입니다. 이들을 그림자 대상이라고 부르는데 나르시시스트의 어둠을 모두 알고 있으면서도 받아들이는 존재들이죠. 두 번째 유형은 나르시시스트가 여자를 자신의 돈줄로 생각하고 상대의 동의 없이 그 여성을 자신의 후원자처럼 대우하며 이용하는 1차적 대상들입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경제적으로 안정된 여성들이 주로 이런 피해를 당하죠. 이제 각 유형별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유형 나르시시스트의 그림자 대상. 첫 번째는 나르시시스트가 마음대로 대하고 부려도 되는 가정부나 하녀처럼 대우하는 편한 장난감, 즉 그림자 대상이 되는 여성들입니다. 이들은 나르시시스트가 오랫동안 알고 지낸 여성들이에요. 보통 10년, 20년씩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놀랍게도 이런 그림자 대상 여성들 대부분도 나르시시스트예요. 같은 부류끼리 끌리는 거죠. 그래서 서로의 어둠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이들은 공모적 대상이 되어 나르시시스트의 병적인 행동에 함께 참여해요.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이 그림자 대상 여성이 나르시시스트의 본 모습을 아는 유일한 존재라는 점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이 여성 앞에서만 가면을 벗어요. 모든 어두운 비밀을 공유하고 서로의 약점을 쥐고 있기 때문에 묶여있는 병리적 유대관계를 형성합니다. 이들은 함께 저급한 활동들을 해요. 약물 사용, 범죄 활동, 문란한 성생활 등등. 나르시시스트는 이 그림자 대상 여성에게서 에너지를 얻는 게 아니라 주로 성적 판타지를 충족시키기 위해 만나는 거예요. 이런 그림자 대상 여성들의 삶은 대부분 엉망입니다. 약물 중독, 성 중독에 빠져 있고 자녀가 있어도 제대로 돌보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나르시시스트의 변태적인 성향을 모두 받아들여요. 동성과의 관계, 그룹 섹스, 난교 등 뭐든지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나르시시스트가 자신의 1차적 대상을 파괴하고 버린 후에 항상 돌아가는 곳이 바로 이 그림자 대상이라는 겁니다. 이 여성은 나르시시스트가 언제든 돌아올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 기다리고 받아들여요. 두 번째 유형 나르시시스트의 1차적 대상. 두 번째 유형은 완전히 다릅니다. 나르시시스트가 여자를 자신의 돈줄로 생각하고 상대의 동의 없이 그 여성을 자신의 후원자처럼 대우하며 이용하는 1차적 대상이 되는 여성들이에요. 이들은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재정적으로 안정된 여성들입니다. 통계를 보면 나르시시스트의 1차적 대상이 되는 여성들의 평균 연봉은 6만 달러에서 12만 달러 사이예요. 한국 돈으로 치면 연봉 8천만 원에서 1억 6천만 원 정도죠. 자신의 집과 차를 소유하고 있고 은행에 저축도 상당히 되어 있어요.
의사, 변호사, 간호사, 교사, 사업가 등 전문직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높을수록 더 관심을 보여요. 왜냐하면 그 여성을 자기애적 확장으로 삼아 자신도 돋보이기를 원하거든요. 여기서 핵심은 나르시시스트가 이런 1차적 대상 여성에게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인다는 점입니다. 완벽한 가면을 쓰고 자신을 속여요. 멋진 남자인 것처럼 행동하고 사랑 폭격이라는 전술을 사용해서 여성의 관심을 끌어요. 나르시시스트들 중 상당수가 양성애자거나 동성애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름다운 여성을 나르시시스틱 거울로 삼아 옆에 두어서 사람들이 자신을 의심하지 않도록 하는 거죠. 일종의 위장막인 셈입니다. 이런 1차적 대상 역할을 하는 여성은 나르시시스트의 진짜 모습이나 그림자 대상의 존재를 전혀 몰라요. 완전히 속고 있는 상태인 거죠. 나르시시스트 대부분은 자신의 소유물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1차적 대상인 여성이 모든 걸 갖추고 있기를 원합니다. 집, 차, 돈, 심지어 가구까지도요. 흥미로운 통계가 있는데 나르시시스트와 관계를 맺는 여성들 중 약 73%가 이혼한 여성이나 싱글맘이에요. 나르시시스트는 이런 1차적 대상을 더 선호해요. 왜냐하면 자녀를 부양할 생각이 전혀 없으면서도 이미 안정된 가정 환경의 혜택은 누리고 싶어 하거든요. 나르시시스트는 항상 최고의 1차적 대상을 찾아요. 여성이 가진 모든 자원과 에너지를 빨아먹으려고 합니다.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감정적 에너지까지 모든 걸 착취해요. 나르시시스트의 위험성과 경고. 나르시시스트는 정말 교활하고 파괴적인 의도를 가진 존재들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늑대와 같으며 여성을 파괴하기 위해 접근해요. 이들은 매우 영리하고 교활한 악마들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병적인 거짓말쟁이이며 말로 어떤 상황이든 바꿀 수 있다고 믿어요. 처음에는 진실을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모든 것이 거짓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특히 열심히 일하고 성공한 전문직 여성들이 나르시시스트의 1차적 대상이 되어 쉬운 먹잇감이 됩니다. 나르시시스트와 결혼한 여성들은 집을 잃고 모든 것을 잃는 경우가 많아요. 나르시시스트는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 도망가 버리며 마치 상대를 모르는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여성들은 자신의 연금, 퇴직금 등 모든 것을 잃을 수 있으므로 자신을 보호해야 해요. 새로운 남자를 만날 때 그가 나르시시스트일 수 있다고 가정하고 대해야 합니다. 그에게 나르시시스트라고 직접 말하기보다는 징후를 살피고 플라토닉한 관계를 유지해야 해요. 외모가 뛰어나지 않고 화려한 차를 몰지 않더라도 은행 계좌가 있고 좋은 사람이 당신에게 더 좋은 남자일 수 있어요. 나르시시스트의 에너지 순환과 생존 전략. 나르시시스트의 에너지 시스템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림자 대상 여성은 나르시시스트의 삶에서 항상 존재하는 고정적인 존재예요. 변하지 않아요. 하지만 나르시시스트는 그림자 대상에게서 에너지를 얻지 않기 때문에 전이 대상이라고 부르는 새로운 여성을 끊임없이 찾아야 해요. 그게 바로 1차적 대상인 성공한 여성들인 거죠. 나르시시스트는 성적으로 매우 문란하며 난교 등에 참여하여 타인의 에너지를 빨아들입니다. 그는 쾌락보다는 생존을 위한 에너지 공급을 위해 이러한 활동을 해요. 가장 교묘한 건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1차적 대상 여성에게서 얻은 에너지를 자신의 소굴인 그림자 대상에게 가져간다는 점이에요. 이렇게 해서 그림자 대상 여성을 누군가로 만들 수 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죠. 이러한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것은 자신의 삶, 수입, 재산을 지키는데 필수적입니다. 위험한 패턴들. 제가 상담한 사례들을 보면 정말 충격적이에요. 한 여성은 의사였는데 나르시시스트와 결혼한 후 집을 잃고 모든 재산을 잃었어요. 20년간 모은 퇴직금까지 모두 날려버렸습니다. 또 다른 여성은 성공한 부동산 중개인이었는데 나르시시스트 남편 때문에 사업체를 잃고 신용도 망가졌어요. 결국 파산 신청을 해야 했습니다. 가장 무서운 건 모든 게 무너져도 나르시시스트는 아무렇지 않다는 점이에요. 그들은 상황이 나빠지면 그냥 도망가 버려요. 마치 그 여성을 처음 보는 사람처럼 행동하면서 말이에요.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나르시시스트와 5년 이상 관계를 유지한 여성들 중 약 68%가 심각한 재정적 손실을 경험한다고 해요. 평균 손실액이 한화로 약 2억 원 정도 된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새로운 남자를 만날 때는 항상 경계심을 가지세요. 그가 나르시시스트일 수도 있다고 가정하고 대하는 게 안전해요. 둘째, 상대방에게 직접 당신 나르시시스트죠? 라고 말하지는 마세요. 대신 징후들을 살피면서 플라토닉한 관계를 유지하는 게 좋아요. 셋째, 외모가 뛰어나지 않고 화려한 차를 몰지 않더라도 은행 계좌가 있고 성실한 사람이 여러분에게는 더 좋은 파트너일 수 있어요.
통계적으로 보면 나르시시스트들의 약 89%가 첫 만남에서 과도한 칭찬과 관심을 보인다고 해요. 이걸 사랑 폭격이라고 하는데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처음 만난 사람에게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아요. 경고 신호들. 나르시시스트를 알아보는 몇 가지 신호들이 있어요. 첫째, 과거 관계에 대해 물어봤을 때 항상 상대방이 문제였다고 말해요. 자신은 피해자라고 주장하죠. 둘째, 지나치게 빨리 관계를 진전시키려고 해요. 만난 지 몇 주 만에 결혼 얘기를 하거나 함께 살자고 제안해요. 셋째, 여러분의 성공이나 재산에 대해 지나치게 관심을 보여요. 얼마나 버는지, 집값이 얼마인지 등을 계속 물어봐요. 넷째, 친구나 가족과의 관계를 방해하려고 해요. 여러분을 고립시키려는 거예요. 다섯째, 감정적으로 매우 불안정해요.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것 같은 기분을 느끼게 만들어요. 실제 사례 분석. 제가 상담한 실제 사례 중 하나를 소개해 드릴게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이름은 바꿨습니다. 수진 씨는 35세에 성공한 약사였어요. 연봉이 1억 2천만 원 정도 되고 강남의 아파트도 소유하고 있었죠. 이혼한 후 8살 딸과 함께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온라인 데이팅 앱에서 만난 남자가 있었는데 정말 완벽해 보였어요. 잘생기고 사업한다고 하고 말도 잘하고. 첫 데이트에서 평생 이런 여자를 찾고 있었다고 하면서 수진 씨를 하늘로 띄워줬어요. 3개월 만에 결혼하자고 제안했고 수진 씨는 그의 사랑에 빠져서 승낙했어요. 결혼 후에 그 남자는 사업이 어렵다면서 수진 씨 명의로 대출을 받게 했어요. 처음에는 몇백만 원이었는데 점점 늘어나더니 결국 2억 원이 넘게 됐어요. 1년 후 그 남자는 갑자기 사라졌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고 수진 씨의 돈으로 그 여자에게 선물도 사주고 있었던 거예요. 수진 씨는 결국 집을 팔아서 빚을 갚아야 했고 딸과 함께 월세방으로 이사해야 했어요. 20년간 모은 적금도 모두 날려버렸죠. 이런 일이 정말 흔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도 조심하셔야 해요. 나르시시스트의 다양한 전술. 나르시시스트들이 사용하는 전술들을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미러링 전술. 나르시시스트는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들을 모방해요. 같은 취미를 가진 것처럼 행동하고 비슷한 가치관을 가진 것처럼 보여줘요. 이건 진짜가 아니라 여러분을 끌어들이기 위한 연기예요. 가스라이팅. 여러분의 현실 인식을 흐려놓는 거예요. 그런 일은 없었다. 내가 기억을 잘못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여러분이 자신의 기억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삼각관계 만들기. 다른 여성들과 여러분을 비교하면서 질투심을 유발해요. 내 전 여자친구는 이런 걸 해줬는데 라는 식으로 말하죠. 무시와 관심 주기의 반복. 어떤 때는 과도한 관심을 보이다가 갑자기 차갑게 무시해요. 이런 패턴을 반복하면서 여러분을 통제하려고 해요. 피해 회복 과정. 만약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벗어났다면 회복 과정이 필요해요. 1단계 현실 인정. 자신이 조작당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해요. 이건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에요. 2단계 경계 설정. 그 사람과의 연락을 완전히 차단하세요. 나르시시스트는 계속 돌아오려고 시도할 거예요. 3단계 지원 시스템 구축. 가족, 친구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4단계 자기 치유. 자신의 가치를 다시 인식하고 자존감을 회복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연구에 따르면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완전히 회복되는 데는 평균 18개월에서 2년 정도가 걸린다고 해요. 사회적 맥락에서의 이해. 나르시시스트 현상을 사회적 맥락에서 보면 더 이해하기 쉬워요. 현대 사회에서 SNS의 발달로 나르시시스트들이 더 쉽게 먹잇감을 찾을 수 있게 됐어요. 온라인에서 성공한 여성들을 타겟으로 삼기가 훨씬 수월해졌거든요. 또한 경제적 불안정으로 인해 기생충 같은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자신의 능력으로는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없으니까 다른 사람을 착취하려고 하는 거죠. 통계를 보면 2020년 이후로 나르시시스트에 의한 재정적 피해를 신고하는 여성들이 40% 증가했다고 해요.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과도 관련이 있어 보여요. 자녀가 있는 여성들을 위한 특별 조언. 싱글맘이나 이혼한 여성들은 특히 조심해야 해요. 나르시시스트들이 이런 여성들을 더 선호하는 이유가 있어요. 첫째, 이미 가정이 구성되어 있어서 나르시시스트 입장에서는 편해요. 자신이 아이를 책임질 필요가 없으니까요. 둘째, 싱글맘들은 보통 더 독립적이고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어요. 이건 나르시시스트에게는 완벽한 조건이죠. 셋째, 외로움이나 아이에게 아버지 역할을 해줄 사람을 원하는 마음을 악용하기 쉬워요. 하지만 여러분의 아이를 보호하는 것이 최우선이에요. 새로운 사람을 집에 들이기 전에 최소 6개월은 관찰 기간을 가지세요.
아이와 만나게 하는 것은 그 이후에 결정하는 게 좋아요. 직장에서의 나르시시스트. 나르시시스트는 연인 관계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직장에서도 만날 수 있어요. 직장 내 나르시시스트들은 보통 동료들의 성과를 자신의 것인 양 가져가거나 다른 사람들을 조작해서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해요. 특히 성공한 여성 직장인들이 타겟이 되기 쉬워요. 그들의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이용하려고 하거든요. 직장에서 이런 사람을 만났다면 모든 소통은 이메일로 기록을 남기고 혼자서 미팅하지 마세요. 항상 제3자가 있는 상황에서만 만나는 게 안전해요. 나르시시스트와 정상적인 자신감의 구별. 모든 자신감 있는 사람이 나르시시스트는 아니에요. 건강한 자신감과 나르시시즘을 구별하는 방법을 알아야 해요. 건강한 자신감을 가진 사람. 다른 사람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해줘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할 수 있어요. 타인의 감정에 공감할 수 있어요. 장기적인 관계를 유지해요. 나르시시스트. 다른 사람의 성공을 질투하거나 깎아내려요. 절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의 감정에 무관심해요. 사람들을 이용하고 버리는 패턴이 반복돼요. 문화적 차이와 나르시시즘. 한국 사회에서는 나르시시즘이 조금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요. 외적인 성공이나 스펙을 과시하는 경우가 많아요. 명품, 외제차, 학벌 같은 것들로 자신을 포장하려고 하죠. 또한 오빠 문화나 가부장적 사고방식을 이용해서 여성들을 통제하려고 해요. 내가 남자니까, 내가 더 경험이 많으니까 같은 말로 자신의 권위를 내세워요. 효도나 가족관계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어머니가 좋아하실 거야 라고 하면서 여성을 자신의 가족에게 종속시키려고 하죠. 재정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 나르시시스트로부터 재정적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절대 공동명의로 대출받지 마세요.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결혼하기 전까지는 절대 안 돼요. 각자의 계좌를 따로 유지하고 생활비만 따로 관리하세요. 부동산 공동명의 금지 집을 살 때도 공동명의는 피하세요. 헤어질 때 정말 복잡해져요. 신용카드 추가 발급 금지. 여러분의 신용카드를 상대방에게 주지 마세요. 비상자금 확보. 언제든 독립할 수 있도록 비상자금을 따로 모아두세요. 통계에 따르면 이런 원칙들을 지킨 여성들의 경우 나르시시스트와 헤어져도 재정적 피해가 80% 이상 줄어든다고 해요. 법적 보호 방안. 만약 나르시시스트로부터 심각한 피해를 받았다면 법적 조치도 고려해야 해요. 사기죄. 거짓말로 돈을 빌렸다면 사기죄로 고발할 수 있어요. 협박죄. 헤어지면서 협박을 받았다면 증거를 수집해두세요. 스토킹 처벌법. 지속적으로 따라다니거나 괴롭힌다면 스토킹으로 신고할 수 있어요. 재산분할 결혼했다가 이혼하는 경우 정당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어요. 모든 대화는 녹음하고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은 캡처해서 보관해두세요. 나중에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어요. 치유와 회복.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벗어난 후에는 치유의 시간이 필요해요. 트라우마 인정하기. 여러분이 겪은 것은 정신적 외상이에요. 이를 인정하고 치유에 집중하세요. 전문가 도움 받기. 심리 상담사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도움을 받는 것을 망설이지 마세요. 자기 돌봄 실천하기. 운동, 명상, 취미 활동 등을 통해 자신을 돌보세요. 지원 그룹 참여.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과의 모임에 참여하면 큰 도움이 돼요. 연구에 따르면 적극적으로 치유 과정에 참여한 여성들의 92%가 1년 내에 정상적인 일상생활로 복귀했다고 해요. 미래의 관계를 위한 준비. 다음 관계에서는 더 현명하게 행동할 수 있어요. 레드 플래그 리스트 만들기. 나르시시스트의 특징들을 정리해서 항상 기억하세요. 천천히 관계 발전시키기. 최소 6개월은 상대방을 관찰하세요. 독립성 유지하기.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자신의 독립성은 포기하지 마세요. 직감. 믿기.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면 그 직감을 무시하지 마세요. 주변 사람들 보호하기. 여러분이 이런 정보를 알게 됐다면 주변의 다른 여성들도 도와주세요. 정보 공유. 나르시시스트의 특징을 주변 여성들과 공유하세요. 경고 신호 알려주기. 친구가 이상한 남자를 만나고 있다면 조심스럽게 조언해주세요. 지원 시스템 되어주기. 피해를 당한 친구가 있다면 판단하지 말고 지지해주세요. 사회적 인식 개선의 필요성. 나르시시즘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개선되어야 해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문제를 개인의 연애 실패 정도로 치부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이건 명백한 경제적, 정신적 폭력이에요.
교육기관에서부터 건강한 관계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고 나르시시즘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알려야 해요. 특히 성공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사기나 착취에 대해서는 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해요. 온라인 데이팅의 위험성. 요즘은 온라인 데이팅 앱을 통해 만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특히 조심해야 해요. 나르시시스트들은 온라인에서 완벽한 프로필을 만들어요. 다른 사람의 사진을 도용하거나 없는 직업을 만들어내기도 해요. 온라인 데이팅 안전 수칙. 처음 몇 번은 반드시 공공장소에서 만나세요. 상대방의 SNS를 철저히 확인하세요. 직장이나 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너무 완벽해 보인다면 의심해 보세요. 통계를 보면 온라인 데이팅을 통해 나르시시스트를 만날 확률이 오프라인보다 3배 정도 높다고 해요. 나르시시스트의 생애 주기. 나르시시스트들의 행동 패턴을 생애 주기로 보면 더 이해하기 쉬워요. 20에서 30대 주로 외모와 매력에 의존해서 여성들을 유혹해요. 이 시기에는 비교적 쉽게 먹잇감을 찾을 수 있어요. 40대 외모가 쇠퇴하면서 더 교묘한 방법을 사용해요. 경제적으로 성공한 척하거나 지적인 매력을 어필해요. 50대 이후가 되면 정말 위험해져요. 젊은 여성들에게는 상대가 안 되니까 더 나이 든 여성들 중에서 재산이 많은 사람들을 노려요. 나이가 들수록 더 교활하고 위험해진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나르시시스트와 일반적인 이기적인 사람의 차이. 모든 이기적인 사람이 나르시시스트는 아니에요. 구별하는 방법을 알아야 해요. 일반적으로 이기적인 사람. 자기 이익을 추구하지만 타인에게 해를 끼치려는 의도는 없어요. 상황에 따라 양보하거나 타협할 수 있어요. 죄책감을 느낄 수 있어요. 나르시시스트. 타인을 의도적으로 해치려고 해요. 절대 양보하지 않고 항상 자신이 우위에 있으려고 해요. 죄책감이라는 감정 자체가 없어요. 이런 차이를 알아두면 상대방을 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어요. 마지막 당부.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정말 중요한 정보를 얻으셨을 거예요. 이 정보가 여러분의 삶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르시시스트는 정말 위험한 존재들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사랑과 신뢰를 악용해서 모든 것을 빼앗아가려고 해요. 하지만 이제 여러분은 그들의 전술을 알고 있으니까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을 거예요. 기억하세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을 파괴하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성공을 축하해주고 여러분이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줄 거예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관계를 만들어 가시길 바라요. 그리고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여성들이 있다면 이 정보를 꼭 공유해 주세요. 중요한 연락처들. 여성긴급 전화 1366, 경찰 신고 112, 법률구조공단 132. 여러분의 안전과 행복이 가장 중요해요. 절대 혼자 견디려고 하지 마시고 필요하면 언제든 도움을 요청하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여러분 모두 안전하고 행복하세요.